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59번 컨텐츠. 오늘은 이 단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품위 혹은 품위라고 읽습니다. 명사로서 웃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서 의논한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일부 회사에서는 이 표현을 아주 자주 쓰지만 조금 오래된 표현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보고 혹은 결제 등으로 바꾸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글자 하나씩 조금씩 알아보고 그 다음에 단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엿줄 품자입니다. 며칠 전 오늘의 한자어 357번 컨텐츠에서 우리가 이걸 품이 아니라 름으로 읽었죠. 그래서 늠름하다 할 때 늠름에서 이게 늠이었는데 갑자기 품자라는 글자가 나타납니다. 도금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잘못 읽기 쉬운 글자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글자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갑골문과 금문은 발견되지 않았고 소전에만 엿줄 품자의 형태가 남아 있었습니다. 엿줄 품자의 경우에는 허신한 설문회자에서 곡식을 내려주는 것이다. 봉급이든 상이든 요즘 말로 외래어 중에 인센티브라고 있죠.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곡식을 나눠주는 것. 물론 가난하고 궁휼한 백성에게 곡식을 나눠주는 것도 엿줄 품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이 글자, 위에 있는 이 글자는 곶집, 창고를 얘기하죠. 름자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뜻을 따왔고 아래에 있는 것도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허신은 이거는 벼화자이죠. 그래서 이 글자가 만약에 름이나 림 정도로 읽는다면 이거는 형성자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일단은 품으로 읽기 때문에 형성자가 아닌 회의자로 허신은 분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서계는 여기에 공적으로 나누어주는 곡식 그것을 품이라고 얘기한다. 공적인 혹은 그 곳간에서 주는 것 이것을 품이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집 엄자가 들어간 이 쌀 곳간 름자의 경우에는도 름으로 읽고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옆에 얼음 빙자가 있어도 름으로 읽는데 유독 이 글자만 품으로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글자도 름이죠. 자, 상당히 특이한 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관청에서 쌀을 나눠주는 것, 그렇죠? 봉급이든 인센티브든 백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적인 창고에서 내어주는 것이든 어쨌든 품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글자는 의논할 의자입니다. 갑골문, 금문은 없고 소전에만 있고요. 이 글자는 누가 봐도 왼쪽이 뜻이고 오른쪽이 음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신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주석서에 보면 단옥제는 이것도 음이지만 뜻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옳은 일을 위해서 어려움을 말로 풀어가는 것을 의라고 얘기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 주장에 공감하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어라는 것은 옳은 일을 위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까지 포함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자 정리하면 첫 번째는 1급의 엿줄 품자이고요. 벼화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곳간, 곶집 름자도 당연히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참고로 중국에서는 속자로 이렇게 보일시를 아래쪽에 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 글자는 준4급 배정한 자, 의논할 의자입니다. 말씀언이 당연히 붓으로 지정되어 있죠. 빨리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에서 20획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게 여쭙다의 뜻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곡식에서
네, 봉급이든 뭐든 아래로, 윗사람이 아래로 곡식을 내어주는 것, 무언가를 상을 주는 것, 이걸 여쭐 품의 원래의 뜻이라는 것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품위를 보겠습니다. 웃 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의논함 이라고 되어 있고요. 해월 선생께 사전 품위를 해왔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네, 라고 하는 예문이 있었습니다. 자, 품위하는 글을 네, 품위서라고 얘기하죠. 웃 어른이나 상사에게 여쭈어 의논하는 글이다. 품위하다라는 것도 따로 국어사전에 있었습니다. 웃 어른이나 상사에게 말이나 글로 여쭈어 의논하다. 그렇죠? 황제에게 품위하여 그 다음에 네 사람의 구명을 품위했다 정도로 품위하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실 이 품이라는 글자는 네, 위에서 아래쪽으로 곡식을 나눠주다, 내리다의 뜻이었는데 이것을 신하가 가지러 받는 것, 이것을 내려준 상이나 곡식을 받는 것도 품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확대가 됐느냐,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것도 품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것도 품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언어가 변화하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어 의견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경품, 공경할 경자를 쓴 경품이라고 할 정도로 청나라 시대 적어도 그때는 이것이 윗사람에게 여쭙다의 뜻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품이라고 얘기하고요. 중국에서도 빙이라고 얘기해서 린이 아니라 빙으로 읽는 것이 우리의 품과 비슷하죠. 일본에서는 특이하게도 힝기라고 해야지 품과 맞는데 이것은 어찌어한 일인지 잘 쓰이지 않고 링기, 그러니까 름으로 읽는 링기라고 읽는, 우리말로 하면 늠의 정도로 발음을 하는 것이 관용화되었다라는 사실도 이번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품이, 중국어 빙이, 일본어 링기, 원래는 힝기이지만요. 한중일 삼국이 모두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report 정도로, 품위하다는 report 정도 되겠지만 이 정도로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에서는 품고, 빙가오, 그 다음에 품보네요. 품보, 빙바오 정도의 유의어가 있었습니다. 이 품위를 찾아보니까 조선왕조실록에는 원문에 122건이 검색이 되었고, 우리나라 광복 후에 품위라는 글자, 표현이 뉴스에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다만 아까 중국에서 사용하는 속자를 우리나라 신문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59번째 시간에는요, 들어보신 적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못 들어본 분도 계실 텐데, 어떤 지출 품이라든가 라고 얘기할 때, 품위서라고 할 때 여쭐 품자, 의논할 의자가 결합한 품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참고로 여쭐 품자의 경우에는 이 곧집 름자와 상당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곡식을 나누어 주다의 뜻에서 시작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품이라는 발음도 있었지만 름이라는 발음도 썼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것을 린이라고 읽기 때문에 늠의라는 표현도 완전히 틀린 도금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품이라고 읽기 때문에 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제시대의 어떤 일본어의 찌꺼기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송나라 때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기록이 있으니까요. 어쨌든 품이라는 말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유용하셨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